저희가 살던 동네 이름이 황샘말이에요. 황샘말. 저 샘에는 귀달린 뱀정어가 있어서 베레 소리가 엄청나게 나면서 엄청난 개음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지금도 가장 그리운 곳이 황샘말. 안녕하세요. 아마도TV 한우현입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 많이 듣던 얘기죠. 그리고 지금도 많이 써먹는 얘기입니다. 자력정신이 없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이렇게 너무나 허영심이 많거나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할 때 그런 언어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이 속담은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속담이죠.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라면 과거를 돌이켜보면 황새는 우리 주변에 그런 대로 많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0년대만 해더라도 텃새 황새죠. 토종 황새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점점 멸종을 하면서 70년대 초반에는 우리나라에 딱 2마리 정도밖에 텃새 황새, 토종 황새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의 물결로 환경 파괴 등에 의해서 황새의 객체수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71년도에 우리나라에는 황새가 딱 2마리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2마리가 1971년도 4월 1일자에 어떤 기사에 그 2마리 황새 부부의 이야기를 실렸는데, 실리고 3일 뒤인 4월 4일 날 음성 생극 쪽에서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 밀렵군에 의해서 2마리 중에 수컷이 사살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알도 도난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수컷이 죽으니까 그때 암컷은 홀로 남게 되죠. 즉 과부 황새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황새는 새끼화되지 않는 무정란의 알을 낳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새의 대가 끊기게 되죠. 우리나라 텃새의 황새의 대가 끊기게 됩니다. 물론 그 수컷 황새는 표본화가 돼가지고 경희된 자연사 박물관에 보존이 되죠. 표본화가 되고. 그러면서 암컷 황새는 홀로, 이제는 수컷을 잃었으니까 홀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짝짓기를 해주려고 하고 이렇게 다른 데서 노력은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던 동네 이름이 황샘말이에요. 황샘말. 그래서 황샘말이 어릴 적 언뜻 들었을 때 저희 아버님 시대, 할아버지 시대는 왜 황샘말로 했느냐? 그러면 대개 보면 황새가 옛날에 많이 내려와서 황샘말로 했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럼 어릴 적 기억으로 황새가 아주 어렸을 때는 2마리를 본 적도 언뜻 기억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좀 더 이렇게 초등학생이 되고 이렇게 자라나면서 저희 그 시자리라는 논자락에 황새 눈 내리는 때 이렇게 황새 한 마리가 이렇게 정말 쓸쓸한 모습으로 내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황샘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황샘말이라는 이름을 쓰는 지명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지명은 황새가 내려앉아서 그런 언어도 쓰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큰 산과 큰 산 사이에 있는 마을, 아니면 큰 마을과 큰 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 아니면 강이 흐르는, 내천이 흐르는 사이에 있는 마을, 그게 황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황샘말이라는 이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 황샘말은 과연 그 언어를 쓸 수 있을까? 이렇게 내가 보니까 거꾸로 흐르고 올바로 흐르는 물이 만나는데, 만나는 것도 아니죠. 따지고 보면 두 물줄기가 만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하나는 대정리 쪽에서 나오는 물이고 하나는 내곡 쪽에서 내려오는 내가 만나는 그 사이에 있는 마을이 황샘말이다. 그래서 황샘말로 했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해보지만, 오늘은 황새 이야기를 하다 보면, 황새는 그 뒤로 우리나라에서 그 홀로 남은 과부 황새가 우리 환경단체의 보호를 받았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쌀 증가량을 위해서 70년대서부터 논에다가 엄청나게 농약을 살포했겠죠. 황새가 83년도에 농약에 중독이 됩니다. 그러면서 서울 창경원 동물원으로 옮겨집니다. 옮겨지면서 1994년도에 그 황새는 이제는 생을 다 하고 자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새 같은 경우는 수명이
30년에서 50년 정도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먼저 번에 죽은 수컷은 표본화돼서 경희대 자연사 박물관에 보관이 됐고요. 그리고 나중에 과부 황제는 표본이 되면서 서울대공원에 표본화됐다가 수컷이 죽은 지 47년이 지난 다음에 국립생물자원관에 그 표본이 죽어서 47년 만에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게 두 황새, 즉 과부 황새가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토종, 텃새 황새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황새의 귀중함과 황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복원을 하려고 1996년도에 황새 한반도 야생 복귀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 아래 충남 예산에 황새공원을 단지를 조성했고요. 그리고 한국교원대의 청남 황새공원에서 황새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황새를 복원시키려고 하면서 처음에는 적은 마리수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약 각 공원별로 200여 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면서 그 중에 한 50여 마리는 자연 환경으로 방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으로 방사를 됐는데 보니까 자연에 가서 고압선이라든가 전기에 의해서 감전으로 죽는 황새도 많고 해서 아마 그 프로젝트가 자연 방사가 끝까지 어떻게 잘 될지는 저도 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일부 황새들은 멀리 시베리아라든가 이런 데서 날라오는 황새들과 자연석으로 섞으면서 또 수컷과 암컷이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하듯이 멀리 시베리아에서 날라온 황새와 방사한 황새와 암컷 수컷이 돼가지고 자연적인 현상도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황새고 우리 황새말이 그래서 황새말이구나 라는 것도 전혀 근거는 없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기억에 그 황새가 앉은 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논을 보면 쉬자리라는 논이었었는데 그 한가운데 샘이 있었습니다. 그 샘이 이름이 귀달린 뱀장어 샘이에요. 귀달린 뱀장어 샘.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샘에는 귀달린 뱀장어가 있어서 귀달린 뱀장어 샘이다. 그런데 그 샘이 공교롭게 양쪽에 이렇게 귀가 있어요. 신기하게. 그런데 그 샘은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 논은 쉬자리라 정말 고기가 많았어요. 미꾸라지라든가 엄청난 고기가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그 샘을 2번 정도를 펐는데 풀 때마다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그 샘이 신기한 게 그 샘을 풀면 약 70m 정도 떨어진 곳에 다른 논의 한가운데 샘이 있는데 그 샘물이 줄어드는 거. 결국은 그 샘과 이 샘은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저는 그 샘은 물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다 푸더라도 빨리 들어가서 고기를 잡지 않으면 물이 바로 차요. 그래서 우리는 샘을 다 푼 다음에는 빨리 들어가서 후다닥 고기를 잡는데 우리는 늘 풀 때마다 귀달린 뱀장어를 잡을 어떤 희망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언뜻 보기에 2번 정도 펐을 때 1번 정도는 귀달린 뱀장어인지 몰라도 이렇게 어떤 늪처럼 샘이 돼 있기 때문에 흙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 엄청난 굵기에 엄청난 힘이 센 뱀 미끈한 물체를 만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걸 만졌을 때 귀달린 뱀장어다 하면서 만지지만 그거는 잡은 적이 없어요. 힘이 너무 좋고 또 그게 늪이기 때문에 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 샘이 정말 귀달린 뱀장어가 있을까? 그게 지금도 하나의 저한테는 숙제입니다. 어쨌든 그 황새는 그 샘의 주변에 너무 자주 내려앉았어요. 아마 그 샘 주변에 물고기가 풍부해서 그렇겠죠. 아니면 귀달린 뱀장어하고 어떤 인간이 모르는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런 그 황새와 그 귀달린 뱀장어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샘말이라는 마을에서 멀리 보면 우등산이라는 산이 보여요. 금왕읍 쌍봉리에 해발 266m 우등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주변의 학교에는
우등산 교가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우등산이 뭐 공부를 잘해서 우등산은 아닌 것 같고요. 조선시대 한때 그 주변에 양쪽으로 평야가 쫙 펼쳐져 있기 때문에 수도로서도 검토된 적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습지기 때문에 거기서 뭐 그 검토에서 떨어져서 우등산이 아닌 무등산이 불려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우등산에 대한 어떤 전설의 고향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전설이 있습니다. 그 우등산 밑에 큰 마을이 있습니다. 큰 마을이 있는데 그 큰 마을에 장자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장자라는 의미는 부자를 장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장자, 그 부자는 아주 또 자기가 가난할 때는 사람들한테도 잘하고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예의 바랐지만 부자가 되면서 사람 알기를 우습게 알았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막대하고 뭐 어른 본인보다 어른들한테도 막말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너무나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그 집 일하는 것도 싫어했을 정도로 인심을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집에 노승이 왔대요. 노승들 옛날에 그 뭐 이게 시주 받으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노승이 이제는 들어가서 이렇게 목탁을 두드리시면서 시주를 건의했더니 그때 마침 장자가 외양간을 치고 있답니다. 소걸음이죠. 외양간을 치고 있는데 외양간을 치다가 시주를 건의하니까 노승을 약 올리면서 거름을 한 삽을 퍼서 노승이 그 시주 보따리에다가 퍼줬대요. 퍼주면서 이게 쌀을 만드는 데는 원천이고 이 거름 가지고 노력을 하면 쌀이 되는 거다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노인이 힘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런 짓이나 하고 다니지 그러면서 핀잔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있다 노승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등산 쪽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마을 어귀를 이렇게 벗어나는데 큰 느티나무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느티나무에서 어떤 젊은 아낙네가 쫓아오면서 스님 불러서 돌아서니까 그 젊은 아낙네가 쌀을 이렇게 한 바가지 주면서 그거 시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그 장자의 며느리인데 아버님이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진정으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승이 이렇게 아낙네를 보면서 혹시 아기 젖먹이 아기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가서 들고 나오시라. 그리고 자세한 것은 저 산에 가서 이야기하자. 저 산 꼭대기에 갈 때까지는 뒤도 돌아보지 마라. 그런 약속을 했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아낙네는 빨리 집에 가서 노승이 시킨 대로 아기를 업고 나왔답니다. 그러면서 또 스님과 함께 산을 오르는데 갑자기 뒤에서 평청병력 외래 소리가 엄청나게 나면서 엄청난 굉음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굉음에 깜짝 놀라서 약속을 까먹고 뒤를 돌아보니까 마을의 장자집 주변에 엄청난 방죽이 생기면서 장자 집이 거의 잠기고 장자는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살려달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며느리가 아버님 하고 외치는 순간에 본인의 입서부터 굳어지면서 본인이 애기 업은 모습 그대로 바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 업은 바위라고 지금 불려져 있고 뭐 지금도 거기 가면 있다는 설도 있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저쪽에 있는 건가 이런 뭐 저도 정확한 건 모르지만 장자 집이 가라앉으면서 생긴 방죽을 장자방죽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설의 고향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저쪽 생극면 쪽 관성리, 그 우등산 밑에가 관성리거든요. 그래서 관성리 쪽에 보면 황새 서식주로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그 뭐 관성리에서 우등산을 타고 거의 황새말로 이렇게 황새가 왔다 갔다 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많지만 이런 이야기를 무심코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내 고향에 과연 이런 이야기가 있나 없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황새말
정말 어렸을 때 궁금했던 황새말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보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자란 곳이기 때문에 황새말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정감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장 그리운 곳이 황새말 그 노란 대문집이 저희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 집이 아련드 꿈에서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함께 자라온 이제 다 어른이 되고 우리 아들들도 어른이 됐지만 그들도 지금도 만나면서 옛날에 황새말의 이야기 또 얼음판의 이야기 아주 어렸을 때 그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입니다. 황새말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